강풍도 봉우리가 말해주는 급변침. 네. 봉우리를 봤더니 급변침을 했다. 네. 봉우리도 이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봉우리 맞아. 두 봉우리요. 쌍봉우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쌍봉우리 토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 사실 5분 구간이 사실 어쩌면 사고 나기 한 3, 4분 전이거든요. 아직 급변침을 하기 직전이에요. 한 바퀴 빙 돌기 이전인데 이때 이미 굉장히 급변침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 정부 측 주장을 옹호하시는 전문가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제 일종의 논쟁 비슷하게 됐던 게 뭐냐면 계속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정부 AIS를 봐라. 저 청색을 보시면 부드러운 우회전을 해서 항적이 거의 직선에 가깝다. 매끄럽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우회전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 경로 데이터를 보고 COG를 보고서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제 주장이 어떻게 보면 CCTV 항적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그 병풍도 앞쪽에 봉우리 두 개가 이제 진실을 말해주면서 이 논쟁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끝내지 않았나, 해결하지 않았나 해갖고 그 이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항적이 그러니까 정부 AIS 항적 청색과 그 밑에 그 CCTV로 복원된 항적의 가장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이 뭐냐면 저 노란 표시 있는 지점이 거리가 가장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부 저 중간 지점 있지 않습니까? 저 파란 배세 척 중에 가운데 쪽.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요 지점, 그렇죠. 배 우측 뒤에 있는 그 CCTV에서 바라본 시선이 1번이고, 그죠? 예, 센터 1번. 1번. 그리고 예, 2번은 이 위치고, 4분의 1 지점. 예, 그리고 3번은 이 위치고, 예, 이 위치고. 4번이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3번을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 느끼겠지만 3번이요? 예, 네. 3번을 이제 곧 얘기하려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데 3번은 봉우리를 향하네요. 예, 봉우리가 사실은 두 개예요. 근데 하나로 보여요. 여러분이 보실 때 뭐냐면 약간 큰 봉우리가 있고 작은 봉우리가 있거든요. 뒤에 작은 봉우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 3D로 해봤거든요. 봉우리 1, 봉우리 2가 있어요. 봉우리 2가 좀 크고 봉우리 1이 이거보다 좀 키가 작아요. 정부 위치에서 보면 여러분한테 겹쳐 보이는 거예요. 뒤에 하고 앞이 이렇게 겹쳐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오케이. 예. 그게 이번에 3D 시뮬레이션에도 동일하더라 이거예요. 네. 동일한데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장 보시죠. 실제로 그랬느냐. 예, 바로 44분 45초 이 상황에 보면 CCTV를 볼게요. 네. 위건 비교를 위해서 제가 그 전 시간을 가져왔고요. 44분 44초, 44분 46초 제가 두 장을 갖고 왔는데 봉우리가 두 개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봉우리 2가 봉우리 1이 봉우리 2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면서 두 개로 보여요. 각도가 네. 다른 거죠. 네. 각도가 틀리죠. 이렇게 보이려면 여러분이 정부가 있는 위치에서는 저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가 발표한 네. 우리가 조작됐다고 믿는 네. 그 위치에서 찍었다면 네. 실제 배가 있었다면 네. 그 위치에서는 봉우리가 겹쳐 보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 CCTV가 찍은 걸 보면 두 개로 나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위치에 배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다면 봉우리가 두 개로 찍히려면 어느 지점에 실제로 배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그러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는 여기 있다고 주장했지만 네. 사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찍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거지 뭐 실제로는. 그 방위각 말고는 봉우리가 두 개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허. 면적도 면적도 더 커지고요. 이 검증은 되게 쉬운 게 갑판을 막 재현하고 뭐 할 거 없이 통통배 타고 가서 정부 위치에 가서 아무 카메라 갖고 그냥 봉우리 겹치나 이것만 검증해 버리면 돼요, 사실. 이래서 이제 결론인데 결국 이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위치에서는 봉우리가 겹친다면 병우리가 안 겹치면서 우로 비껴가려면 여러분이 급하게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봉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우연으로 꺾으면서. 그러니까 그 항적 이 아래 CCTV가 찍은 항적은 기억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느냐를 이제 챕터 2에서 다루겠습니다. 챕터 2 네. 몇 초 간격으로 그렇게 벌어졌느냐? 네. 아니, 여기서 이제 제가 CCTV 내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64개 자잘한 화면들이 이렇게 손톱 같은 화면들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썸네일이라고 하죠.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CCTV가 어떤 증거로 쓰였냐면 정부 측에서 저기 아무 일 없었다의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매점에서 막 물건 사고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그렇죠. 없었구나 그 시간 동안. 64번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지만 네. 그 64번이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몰랐고 나머지 화면에는 배 안에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가 찍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증거로 CCTV가 제시됐어요. 오히려 제시됐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작은 화면들을 한꺼번에 봐서 그렇지 그걸 원본 화질로 크게 확대하고서 그 큰 주차장 갖다 그 확대하고 이렇게 보면 저 차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고 여러 가지 그 급변침의 징후들이 다 포착되고 있습니다. 요 저기 35초로 제가 짧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선원이 무슨 기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급히 나와요. 그러고서 막바로 일이 벌어져요. 배는 이렇게 경무사 왼쪽으로 확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문이 문이 닫히고. 저절로 닫히고 애들이 벽 쪽으로 피하고 밀리고 트럭이 엄청난 짐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평선이 가판 밑으로 꺼져버렸죠. 그럼 뭐냐면 이제 CCTV는 고정되어 있는데 수평선이 항상 일정한 높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가 이렇게 회전할 때 출렁출렁이면서 그 한계폭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를 뒤져도 63번 가판에서 저 난간까지 밑에까지는 이렇게 급변침할 때 수평선이 내려오는데 처음으로 가판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배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선이 아래로 훅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63번에서 그 수평선 아래로 네. 그 밖에 보이는 섬이나 지형지물이 꺼지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4월 11일 그 전 것도 입수해갖고 다 봤는데 그렇게 이 꾸불꾸불 운항도 안 했고요. 워낙 이렇게 정상적 변침을 하다 보니까 수평선이 항상 그 난간 위나 저기 박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내려와 봤자 난간 아래 정도? 그러니까 좌로 기울어 봤자. 근데 처음으로 다른 날은 당연히 그런 일 없었고 4월 16일도 그렇고 처음으로 저 아래로 훅 꺼진 거예요. 이게 이제 3D 이제 전문가도 곧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합류하실 텐데 얼마나 기울어야지 저 정도 되느냐? 그것까지 검증할 겁니다. 좌로 얼마나 기울고 헤딩값이 대체 몇 도가 꺾였길래 저렇게 수평선이 떨어질 정도로 기울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김 감독 요새 신났어요 보니까. 잡았어 이러면서. 저게 이제 저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네. 4월 11일 거부터 저걸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안 저 보면 수평선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배가 왜냐면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 정도 큰 배가 가다 보면 파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연히 그래서 다른 날도 다 찾아본 거 아니야. 배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근데 아무리 봐도 내려간 적이 없고 그때가 유일하다는 거죠. 예, 연출반대로 대단하세요, 시키고 그랬습니다. 저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야 내려가 안 내려가 봐 계속. 다 봐.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말 못하니까 다 봐. 너 보장해? 뭐 이러면서 보장한다고 하길래 나와서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기울었어요. 최고 그날 항로에서 가장 많이 기울었는데 그 징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문은 회전축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그 밑에 트럭이라든가 특히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목재덤이라고 그러나 파일덤이라고 그러나 실제 사진을 보니까 엄청난 높이에요. 성인이 밀어도 안 밀릴 정도의 그 톤을 갖고 있는 건데 저 밑에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 넣는 무슨 이게 아마 4.5톤 뭐 이런 거에 뭔지 모르겠는데. 추레라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은 성인 남자들이 한 10명이 달려들어서 밀어도 안 밀려요.
근데 얘가 움직여요. 쿵 하고. 그 정도로 기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사고 구간도 아니고 그렇게 변침할 이유도 없는데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건데요. 아니 그러면 배에 추레라도 움직이고 파일이 10cm 정도가 확 밀릴 정도로 급변침을 했는데 왜 매점의 사람들은 태연하게 먹을 걸 사고 오징어를 사고 암호를 왜 못 느꼈느냐 이 문제인데요. 그건 사실은 그 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을 만나니까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배는 넓어요. 차하고 틀리게 폭이 이 세월호는 22m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중심점에서 배의 중심점에서 기울어지면 얘가 5도 기울었다면 로비나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5도 기우는 걸 거의 못 느껴요. 살짝 불편해 이 정도인데 중심점에서 가에 있는 사람들이 심하게 느껴요. 그리고 위아래 화물칸은 아래쪽이에요. 사람이 안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이 추레라라든가 이런 화물들한테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높이 쌓일수록 그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이 갑판에 있었던 아이들 그런 애들은 약간 놀라는 거죠. 물론 중심점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놀라잖아요. 근데 위나 아래 특히 조타실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 급변침이 마지막 그것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 정도 무게의 화물들이 배가 어느 정도로 움직여야 이렇게 그 흔들릴 정도가 되느냐. 이제 짧게 이제 결론을 지으면 추레라라든가 이런 4.5톤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리고 제가 되게 주목한 게 이 세 번째 칸에서 저 파일 더미가 밀리는 걸 딱 볼 때 저는 컨테이너를 딱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있는 것은 제법 안전해요. 그리고 저 자동차 같은 건 밑에 스프링이 있어서 움직인다 해도 돌아올 수가 있는데 저런 딱딱한 것들은 밀려버리거든요. 아까 분명히 몇 센치가 축 밀리는 거 보셨잖아요. 저런 더미가 제일 위험하고 이 지점에서 높은 화물이 뭐냐면 컨테이너였어요. 2층으로 쌓여있는 위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컨테이너 여기 위에 쌓여있죠. 네. 근데 이 컨테이너들이 사이즈가 밑에 이렇게 고정 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안 맞아갖고 그냥 놓는 형태예요. 퉁퉁 놓고 위에 퉁퉁 놓는 거예요. 그때 이런 파일 더미가 밀리고 추레라가 쿵 할 정도의 힘이 이 컨테이너 2층에 받는다면 얘가 5cm 움직이면 위에도 5cm 움직이면 합산해서 10cm잖아요. 왼쪽으로 저런 식의 급변침을 계속 지그재그를 하면 컨테이너들이 계속 왼쪽으로 조금씩 툭툭 밀릴 거라고 저는 추론하거든요. 그런데 또 조타실 사진을 얻었는데 조타실에서 컨테이너들이 다 보여요. 그걸 보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일종의 비대칭 지그재그로 하면서 저는 스냅이라고 부르는데 툭툭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가 왼쪽으로 툭툭 밀리거든요. 파일 더미 밀리듯이. 이래서 왼쪽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거죠. 네, 추정입니다. 근데 그건 조타실 그 배를 조정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훤히 다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배를 급변침을 했을 때 그게 움직인 것을 봤을 것이고 그렇죠. 그걸 보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다는 반복했다는 거. 반복했다. 왜냐하면 지그재그를 몇 번 했다고 저희가 했으니까 그러다 크게 한번 돌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배가 넘어가는데 이 컨테이너들이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44분, 45분 상황은 아직 변침 지점도 아니에요. 몇 분 전에 왜 이렇게 급하게 회전해서 이런 파일들이 밀릴 정도로 운항을 했냐 이거죠.